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방송을 끝으로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방송을 마치게 됐습니다. 마지막 방송인 만큼 방송을 하면서 언급됐으면 좋았을 영화 혹은 드라마를 말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만의 어워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 어워드라니.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그건 하면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영씨가 생각했을 때 언급됐으면 좋았을 영화나 드라마를 말씀해주세요. 그동안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방송을 하면서 정말 많은 영화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영화는 꼭 다뤘으면 좋겠는데 시간상 다루지 못해서 아쉬웠던 영화가 있습니다. 상훈씨, 혹시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5화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당연히 기억나죠.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서 광복을 위해 노력했던 항일 무장투쟁인 봉오동 전투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봉오동 전투 영화 이야기를 매우 흥미롭게 진행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저는 그때 봉오동 전투 말고도 다루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죠. 고 유관순 선생님입니다. 정말 3.1운동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이네요.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의 마지막 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관순 선생님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인 한거를 소개하지 않으면 평생 한이 남을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왔습니다. 좋습니다.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만의 어워드를 하기 전에 영화 한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영씨, 설명해 주실까요? 한거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 유관순 선생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 선생님은 1902년 12월 16일에 태어나 1920년 9월 28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짧은 생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셨다는 점이 매우 대단합니다. 제가 18살이었으면 유관순 선생님처럼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을 때 유관순 선생님처럼 용기 있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네요. 지영씨는 어떠신가요? 저는 무서워서 조용히 집에서 태극기만 그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용기 내서 만세를 부르신 유관순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개를 해볼게요. 유관순 선생님은 일제감정기 독립운동가로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학생들과 함께 가두시위에 참가하였고 조선 총독부가 학교 휴교령을 내리자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가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영화 한거는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유관순의 감옥 생활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상훈씨, 한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면서 엄청 분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참 제목을 잘 지었다고 생각했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반항함. 영화의 내용이 딱 한거의 뜻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독립을 위해 만세를 부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정말 너무 감동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를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영화 한거는 1919년 3.1 만세운동 후 3평도 안 되는 서대문 감옥 유관순과 8호 실속 여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유관순 역으로 배우 고화성 씨가 출연하는데요. 고화성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정말 몰입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영화 한거는 진행 내내 흑백으로 나오는데요. 흑백 장면이어서 그런지 그때 시대의 암울함을 더 잘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유관순은 앉을 수도 없는 좁은 감옥에 수감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붓기 때문에 8호실 사람들은 감옥을 돌면서 버티는데요. 그때 일본 감독관이 시끄럽다고 주의를 주는데요.
하루실 외에도 다른 호실에서까지 민족 노래를 부르자 노래를 주동한 수감자를 찾으라는 명령이 내려옵니다. 아,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설마 했습니다. 유관순과 같은 감옥에 있었던 임산부는 교도관에게 감옥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으로 주동자를 밝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관순은 고문을 당하게 되는데요. 고문을 당하는 과정에서도 유관순은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라고 끝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일본인 교도관 앞에서 만세를 부릅니다. 아, 이 장면은 진짜 너무 인상 깊었어요. 만약 제가 그 상황이었으면 무서워서 만세는커녕 아무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유관순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지면서도 일본인들의 잔인함에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또 유관순은 외간 남자에게 몸을 보여주는 고문, 손톱을 뽑는 고문, 팔 다리가 쇠사슬에 묶여 온몸이 쫙 펴지는 고문 등 많이 당했지만 절대로 일본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 조선인 교도관도 같이 고문하지 않았나요, 지영씨? 네, 맞습니다. 조선인 교도관인 정춘영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유관순을 무차별하게 고문하였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수많은 고문을 견딘 유관순은 출소 이틀 전 구타로 인한 방광 및 자궁 파열로 1920년 9월 28일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시신을 몰래 화장시키기 위해 석유통에 넣었으나 이 사실을 안 이화학당 측의 요구로 가까스로 인도되었습니다. 서울 이태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던 유관순의 시신은 1939년 일제가 비행장을 그곳에 건설하면서 결국 유실되고 말았어요. 아니, 가까스로 인도한 시신을 또 유기하게 만들다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지영씨, 영화에서 나온 정춘영이라는 인물은 실제 인물인가요? 네, 실제 인물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는 1949년 유관순을 고문한 혐의로 정춘영을 체포했지만 이승만 정권에 의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강제 해산되면서 이후 어떤 처벌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암살에 나왔던 부분과 굉장히 흡사하네요. 노덕술도 체포는 당했지만 위원회의 강제 해산으로 인해 처벌은 받지 못했으니까요.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양하인의 18꽃. 내 고향 집에는 내 좋아하는 꽃 피어 울긋 불긋 곱게도 웃겠지요. 장 넘어 반짝이는 별을 보다 웅크려 그리운 얼굴들을 불러봅니다. 지키리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이름들 불어와 수천 번을 꺾이고 꺾여도 지키리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이름들 불어와
영원히 끄지 않을 이 작은 불꽃을 당신의 마음 위로 밝혀봅니다. 지키리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이름들 부러워 수천 번을 꺾이고 꺾여도 지키리라.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린 이름들 부러워 수천 번을 꺾이고 꺾여도 비우겠습니다. 비우겠습니다. 양아인의 18꽃 듣고 오셨습니다. 유관순을 고문하는 방법 중에 외간 남자에게 몸을 보여주는 고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이 생각납니다. 그러네요. 일제감정기에 이야기하면서 놓칠 뻔했는데 지금이라도 언급해서 다행입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배지나 팔찌 등이 우리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훈씨, 가방에 보면 배지가 4개나 달려있던데 혹시 그게 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배지인가요? 모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태극 배지를 제외하면 모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도울 수 있는 배지랍니다. 오, 그렇구나. 그럼 이제 영화 설명도 했으니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 어워드를 진행해볼까요? 좋아요. 지영씨가 생각했을 때 오늘 소개한 한거를 포함해서 어떤 배우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나요? 저는 이정재 씨가 가장 많이 나왔을 것 같아요. 정답은 이정재 씨와 아싸! 엥? 근데 잠시만요. 이정재 씨와? 송강호 씨입니다. 아, 송강호 씨도 있군요. 이정재 씨는 관상과 암살에서, 송강호 씨는 관상과 사도에서 나왔습니다. 관상과 사도는 이어서 나와서 그런지 한 번 나온 걸로 착각을 했나 보네요. 비슷한 이야기가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한 번씩 나오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때 이후로 매번 말했던 것이 어른들의 싸움에 어린 사람들이 희생된다는 것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까운 희생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 어워드 발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장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는 방송입니다. 물론 저번 주 회차가 방송된 지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높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1위는 저저번 주에 방송이 된 6.25 전쟁 관련 영화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을 다뤘던 이야기일 것 같아요. 정답은 바로 영조와 사도세자 이야기였습니다. 송강호 씨와 유아인 씨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사도의 이야기를 감미했는데 이것이 최고의 이야기로 선정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에 대한 이야기를 궁금해하셨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은 여태까지 나왔던 음악 중에 가장 긴 음악은 무엇일까요? 와, 이건 좀 어려운걸요? 제 생각엔 독립군가가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독립군가는 4분 3초인데 이것보다 조금 더 긴 곡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양세형 비와의 만세. 축하드립니다. 오, 그렇담 다음 어워드는 뭔가요, 상은 씨? 다음은 BGM 중에 어떤 드라마의 노래가 가장 많이 쓰였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건 찾는데 시간 엄청 오래 걸렸을 것 같은걸요? 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지영 씨가 발표해 주시죠. 바로 윤용의 나르샤와 백일의 남군님의 OST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의외네요. 제가 BGM을 찾으면서 이것저것 많이 들어서 그런가 저는 정도전이랑 영화 사도의 음악이 가장 많을 줄 알았는데 신기한 결과였습니다. 그럼 이제 마무리 해볼까요? 이번 화를 마지막으로 우리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저 역시 이번 회차를 마지막으로 방송국을 일시적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제가 없는 동안 방송국이 많이 발전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작부장님. 국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럼 마무리 멘트는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첫 화 역사 어디까지 알고 있니를 말한 것도 상훈 씨 아니셨나요? 그러게요. 그럼 이제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영씨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가요? 상훈 씨, 저한테 안녕이라고 인사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 마. 네,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전상훈, 진행의 한지영, 전상훈이었습니다.